느낌이 좀 들었는지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굉장히 정치하고 정확하고 매우 성실한 판결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판결문은 대법원에 가서도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판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 가면 또 뭐 깨질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허망한 헛된 꿈이고요. 이 판결이 1심 때 선고됐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야 선고됐습니다. 예. 역시 우리 그 사법 시스템 3심제가 가동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를 기쁜 소식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판결문만 보면 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죄 선고에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잠깐 있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기정 아니겠습니까? 사필기정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님 말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 기쁜 소식을 맞고도 네. 첫째는 이렇게 당연히 규정돼야 될 게 사필 규정 이 결론을 이루는 때 얼마나 많은 공력 소비가 됐느냐 이건 정말 큰 일이다. 검찰의 책임이다. 네. 다시는 이런 국력 낭비가 없이 국가가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돌보고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줘야 된다. 검찰도 이제는 좀 자숙하라. 이러면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내셨네요. 네. 이렇게 사실은 1심 판결 자체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계속 비판을 하셨고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반대 전원 전부 무죄로 났는데 무엇이 결정적 요인이었을까요? 이번 판결의 계기. 지난번에 이제 그 위증교사 사건도 네. 무죄가 났는데 그 판결도 굉장히 사건의 본질을 딱 꿰뚫어 봤어요. 뭐냐면 증언을 부탁을 할 때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통상의 증언 부탁일 뿐이다 이것은. 네. 이렇게 딱 판단했어요. 그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조인들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걸 달리 보고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고요. 네. 이번 판결도 내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수많은 직원들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김문규라는 사람이다라는 존재를 인식을 그때는 못했다. 네. 근데 그 경기지사 때 선거법 내가 재판 받으면서 그때 조언을 구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말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라는 사람이 인식 못하고 기억을 못했다. 이거다.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거고 보조적인 사실이다. 네. 이거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그렇죠. 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국토부가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세게 압력을 넣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요 말. 네. 이 말은 그 성남시장의 의견이고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핵심을 딱
이 재판부가 짚어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딱 두 개를 놓고 나머지는 이제 법리적으로 또 사실 판단을 해서 뭐 인식과 기억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네. 백현동 부분도 그 협박 부분은 국도 설사 법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국토부가 한 행위지 이재명 이제 행위가 다 그대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니다. 불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태 얘기- 의원님께서. 다 얘기했던 거. 예.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도 연구했습니다만은 우리 변호인들이 1심 때부터 했던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판결을 해서 다 검증해주고 맞다, 무죄가 맞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민주당 또 지지자분들 또 당원분들 많이 좀 아침부터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대도 있지만 또 불안감도 있고 왜 이거 사법부 판결들을 이렇게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왜 불안하게 지켜봐야 됩니까? 이 부분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 그건 믿게 이제 됐어요. 어쩌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1심 때부터 당연한 사실이 판사 입으로 확인돼야 되는데 엉뚱한 판결이 그러니까요. 왕왕 나오잖아요. 예. 지기현 판사의 판결도 그렇고 최근에 예, 구속 취소 예. 결정 이런 윤석열. 엉뚱한 판결이 나오니까 네. 국민이 사법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국력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법부에 이렇게 그 잘못된 판결을 한 분들은 나로 인해서 국력남이가 굉장히 심하고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이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라 보니까 질문들을 하면 사실은 제가 아는 또 제가 배운 제가 공부한 그 내용대로 답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선거는 좀 반대로 많이 나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또 사실 무죄가 당연히될 생각을 했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또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선고가 꽤 길었어요. 2시부터 아마 시작을 했는데 1시간 20분? 예, 한 3시 반 이상 됐을 예. 때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어떻게 초반에는 이제 그 김웅기 씨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심 파기 그러니까 무죄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김문기 관련해서 공소 사실이 3개입니다. 네.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그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때 김문기하고 전화 통화했고 그때 알았다. 이 3개예요. 세 개죠. 3개인데 네. 1심에서 1번과 3번은 무죄가 됐는데 2번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유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이 1번과 3번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은 어차피 1심에서 무죄됐기 똑같은 때문에 거였잖아요. 무죄됐기 때문에 예. 2심에서 무죄더라도 우리는 본전이에요. 이제 3번이 이제 어떻게 가장 나올지 중요한 거. 예. 골프 쳤냐 안 쳤냐 이 부분. 네. 골프 첫날 법을 딱 돌아서 이 판사님이 이것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고 변호인 이건 그대로 그렇죠. 받아주셨네요. 여기에서 골프 쳤다는 얘기는 또 도출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검사식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죄로 국한에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골프 치지 그 사진에 관한 발언은 결국은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것에 보조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그렇죠. 독자성이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은 쫙 남아 있어. 근데 그 김문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무죄를 그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뒷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딱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엄정하게 법리를 주장한다면 아하. 틀림없이 백현동도 무죄를 선고하겠구나. 그때 확신을 가졌죠. 와, 그때 들으면서 확신 들었는데 실제로 백현동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고 좀 뭉클하셔서 저는 사실 좀 울었습니다. 그렇죠. 마음 눈물을 울고는 그렇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맞는 정의적인 부분에서 당연한 건데 이제 이게 안 나올까봐 좀 두려움도 있었던 거거든요. 됐다 하면서 예. 좀 눈물이 찔끔 나죠. 의원님도 조금 그렇죠. 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제가 저도 카톨릭인데 네. 3번을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까지. 구속 그때 영장 청구 됐을 네. 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했고
칼로 찔렸을 때 한번 기도드렸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앉아가지고 예.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잘 돼서 너무 좋고 백현동 부분은 네. 우리가 전에 이제 여기 나와서 설명할 때도 문장을 쭉 나눠가지고 전반부는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부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공소사실의 그 문제의 발언은 그때 한 것이지 백현동 사업부지 관련해서는 했던 말이 아니다. 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발언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예. 전에 7개로 나눴는데 예. 그걸 5개로 나누셔가지고 그 문제의 발언은 3번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 발언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 주장보다 더 꼼꼼하게 뭐 했던 거 다 받아들이고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하셨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발언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5번 발언할 때 예. 판단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검사의 주장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네. 그래서 백현동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장은 이미 그 부분 총괄 부분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백현동 부지는 하고 완전히 화제를 바꿔요. 바꿔서 얘기한 거다. 그때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예, 화제를 바꾼 다음에 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네. 완전히 화제가 바꿔진 그렇죠. 거예요. 보내서 요구를 했는데 그냥 그 이러이러한 요구를 해서 그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그냥 들어줄 수 없어 우리가 R&D 부지를 약 8,000평 약 1,000억 이상의 R&D 부지를 기부 체납 받고 들어줬다 이런 취지로 발생하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법률상 그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국가균형발전법 몇 조에 보면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돼 있다. 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협조하도록 돼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것이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판단했어요. 하나하나 변호인들 주장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요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사실 어제 보도가 되면서 또 종편에서는 달리 또 해석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거 1심과 같은 애가 배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판결문 보니까 알겠어요.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봐라.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봐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도자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은 네. 저는 보안 유지 때문에 보안 때요 있군요. 만약에 어젯밤이라도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면 그 과정에서 공보판사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네. 공보판사가 그 중개법정을 만들었단 말이더라고요. 아. 거기에 공보판사가 앉아서 그때 공보판사도 처음 판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예. 보안에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괜찮은데 사실 뭐 또 그걸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결론 나고 민주당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옆에? 지금 뭐 다